다 해드려서요. 반도체에 해당되는 문제 풀어와 그랬습니다. 자, 숙제 다 했는지 확인. 숙제 안 된 사람이 누굴까? 우리 준이 숙제했을까? 네, 감사합니다. 서율 숙제했을까? 나 속해수 알아. 이거 속해수야. 아, 몰랐지 너. 너 알았어? 방금 전에 알았어? 이건 관석이야. 석혜야. 너 엄청나 화학 잘하지 않냐? 자, 아가들아, 혹시 종수쌤이 내신 조사 다 완벽하게 하셨지? 네. 네, 그 중에서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학교들이 몇몇이 있어가지고요. 너지? 그거 전수 복수 안 보고 그러면 자기 장난? 그래서 오늘 시험 범위 때문에 선생님들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 보시면 저번 시간에 반도체에 해당되는 거요. 채점 어디부터 하면 돼요? 질문 42쪽부터 그죠? 자, 42쪽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들 반도체 한 테마를 다 풀어가지고 오는 숙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요번 주까지만 숙제 내드리고요. 다음 주는 숙제 없이 갈게요. 그죠? 네, 그리고 요번 주는요. 지금 목통도 시험을 안 봤던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이랑 같이 하죠. 요번 주하고 다음 주는 전자석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하셨어야 되는 거 지난 시간에 우리 반도체에 대해서 했어요. 고체 상태의 물질들이 얼마나 전기가 잘 흘러라고 하는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물질을 나누는데 그 중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나눌 때 부르는 명칭하고요. 액체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기준으로 나눴을 때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기억하세요?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고체, 그 다음을 뭐라 그래요? 반도체, 그 다음 뭐라 합니까? 부도체, 요즘은 부도체를 뭐라 그러자고? 전연체,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액체 중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렇죠, 전해질.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애들을 뭐라 그럽니까? 전해질. 그 중에서 액체 상태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한다는 건 사실은 액체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있어야 전류를 잘 흐르게 하지. 맞아? 액체 상태일 때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그 물질들을 뭐라 그러니? 이온.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가지고 있는 입자들을 물속에 넣으면 그 물이 전류를 잘 흐르게 도와줘. 그러면 이온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은 무슨 결합한 물질들이겠어? 이온 결합. 그래서 소금같이 이온 결합한 물질들을 물에 녹이면요. 걔네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면서 물속에서 전류가 잘 흐르게 도와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설탕은 이온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이니까 걔네들은 물에 넣어봤자 전류가 잘 흐르지 않잖아요. 됐죠? 그래서 걔네들은 비전의 질이라고 하고요. 소금은 이온 결합한 물질이니까 전해질이야 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한단 말이야. 그 중에서요. 이렇게 전류를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도체가 아니고 우리의 관심은 반도체였어요. 자, 누구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누구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정도야.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R은 불러? 로. 정신. 뭐야? S분의 L. 저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이 로가 뭐죠? 비저항. 모든 물질을 똑같은 길이, 똑같은 굵기로 잘랐을 때 누구의 저항이 더 커라고 하는 거를 나타내는 거 비저항가. S가 뭐야? 단면적. 단면적은 굵을수록 저항이 작아. 됐죠? L이 뭐야?
따라서 저항값이 다 다를 텐데요. 물질의 저항을 결정하는 건 일단 물질의 종류이고요. 그 다음에 단면적이고 길이고 하나 더 있지. 뭐 온도야 라고 했어요.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커지는 아이들도 있고 작아지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온도를 높였을 때 저항이 커지는 아이가 누구란 뜻이지? 도체란 뜻이야. 온도를 높였을 때 저항이 작아지는 아이를 뭐라 그러지? 단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해. 그래서 온도 그래프만 봐도 누가 도체고 부도체고 반도체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구조가 어떻게 달라? 라고 하면 사실은 고체는요 전자들이 있는 전자 껍질이 아니고 껍질들이 겹쳐서 전자들이 있는 전자띠를 형성해요. 그 중에서 전자를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 띠를 멋진 말 원자가띠. 잘하네. 자, 그 원자가띠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전자가 들차 있을 수도 있고요. 완벽하게 꽉 차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가 들차 있으면 이 전자들은 옆으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멋진 말 자유전자. 그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요 보편적으로 원자가띠 바깥쪽을 무슨 띠? 전도띠가요 원자가띠랑 겹쳐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들은 옆으로도 자유롭게 위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누구 구조입니까? 도체. 근데 원자가띠에 전자 꽉 차 있는데 전도띠가 원자가띠랑 ገብ쳐 있지 않고 떨어져 있네. 떨어져 있을 때요 이 떨어져 있는 이 간격이요 열나 넓어. 그래서 상온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 봤자 얘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이런 아이들을 뭐라고 해? 말해야지. 이 간격이 좁아서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 그래서 상온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해도 올라갈 수 있어. 얘 누구야? 반도체야. 그런 얘기 했어요. 자, 그래서 42, 43페이지 질문해봐. 몇 번? 5번 보시면요. 그림은 전자의 에너지 영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존재하니? 라고 합니다. 자유전자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자,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존재합니까? 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전자가 갖는 에너지 값은 모두 연속적이니? 라고 했어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연속적이려면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이 다 모여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되죠. 근데 띠와 띠 사이에 뭐가 있니? 간격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과 여기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 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불연속적이야. 예를 들면 어떤 전자는 에너지를 1 가지고 있는데 어떤 전자는 에너지를 4 가지고 있어서요. 에너지를 2 가지고 있는 전자와 3 가지고 있는 전자는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에너지 값은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에너지띠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에너지띠. 전자가 갖는 있을 수 있는 존재의 그 공간을 에너지띠라고 우리는 부른대요. 넘어갈게요. 44, 45에서 질문해봐. 자, 2번 하고요. 또 뭐? 됐어?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없어? 44페이지. 2번. 네, 또요. 네? 43페이지. 43페이지에 뭐라고요? 7번에 2번이요. 그림은 고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까닭인데요. 전자가 모두 채워진 에너지 띠에 있던 뭐가? 네, 전자가 빈 에너지 띠로 이동하면 B에는 뭐가 생깁니까? 전자가 있던 빈 공간, 양봉이 생기고요. 자, A에 무엇은? 전자는 외부 전기장을 따라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전자가 됩니다. 또 B에 어디에는? 자, 양봉에 어디에는? 네, 전자에 또 B에 있는 어디에는 주변에 무엇이 이동할 수 있다? 양봉에는 전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움직인다 이 뜻인데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가와 같이 기억이 움직일 때 되죠. 전자가 이동해 갈 때. 자, 조건이 뭡니까? 에너지. 네, 그 전자 껍질, 전자띠와 전자띠 사이의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윗껍질로 올라갈 수 있어요 라는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 2번 보시면요. 우리는 고체의 에너지띠를 이렇게 그려요. 원자핵이 다닥다닥 붙어있게끔 이렇게 그리는 모습이 고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고체의 에너지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된 거를 찾아봐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 전자는 에너지띠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가질 수 있다. 당연합니다. 왜? 중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니은 에너지띠 안에서 전자의 에너지 줄이는 불연속적이니?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전자띠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전자띠는 첫 번째 껍질들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자띠 안에 있는 아이들은 에너지가 우리는 연속되어 있다. 다 붙어 있으니까 다. 그래서 연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띠 안에 있는 아이들끼리는 에너지가 연속되어 있지만 첫 번째 전자띠와 두 번째 전자띠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지 않다. 자, 지금 같은 에너지띠 안에 전자는 모두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니?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같은 띠 안에 있죠. 첫 번째 띠. 그러면 첫 번째 띠 안에 있는 요 전자와 에너지는 연속적인데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같은 값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죠. 위치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그럼 에너지가 다르죠. 단지 연속적이라는 거야. 여기 있는 아이는 1, 2, 3, 4, 5, 6, 7, 8, 9, 10까지가 첫 번째 띠야. 그러면 에너지 값은 연속적이지만 얘와 얘의 에너지는 같지 않아 라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질문. 승원, 저번 주 영상 봤어? 네. 46부터 47까지 질문. 5번 내 뒤끝이에요. 자, 이 꼬맹아, 가가 누굴 것 같아? 도체. 그래서 나는 누굴까? 부도체 아니면 반도체인데 여기서 반도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도체고 나는 반도체니까 옆에 있는 기억 니은 보세요. 전하 나르게라고 하는 게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흘러 못 흘러? 잘 흐르니까 전하 나르게가 많은 기억이 도체, 니은을 반도체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A는 도체의 구조이다 라고 하는 거 맞고요. 자, A는요 도체니까 기억이어야지 니은이면 틀려요. 그 다음에 지금 온도가 높아질수록 B의 전하 나르게 밀도는 그랬는데요. B는 반도체니까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져. 이유가 뭐야?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래. 그러니까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전류를 흐르게 하는 입자인 전하 나르게의 개수가 많아져.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48, 49에서 질문해보세요. 9번이요. 오, 이하도 옳지 9번이야. 자, 9번 보시면요. 그림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전자 껍질 번호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꼬맹아, 규소 봐. 규소는 0켈빈이라고 하는, 그냥 쉽게 얘기하자 0도라고 표현하면 돼. 그래서 300켈빈은 300도로 보면 돼. 자, 규소는 온도가 높을수록요. 띠 간격이 뭐예요? 근데 띠 간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까 이 띠 간격을 넘어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 띠 간격이 좁아지면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의 값이 뭐예요? 작아지니까 전자가 위로 올라가기가 쉬워져 어려워져? 쉬워져. 그러니까 규소라고 하는 아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저항이 뭐해진다는 얘기야? 작아지니까 이 새끼는 그래서 도체니 반도체니? 반도체라는 뜻이야. 되겠어? 그 밑에 있는 저마뇰도 볼래? 저마뇰도요. 온도가 높으면 띠 간격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대요.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반도체입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으니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 보시면요. 기억은 규소와 저마뇰은 온도가 높아지면 비저항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요. 비저항이 뭐합니까? 감소해요. 전류가 잘 흐르잖아요. 자, 니은 발머 계열. 자, 발머는 몇 번째 껍질로 내려오는 거야? 9로죠. 그럼 저기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오려면 에너지 얼마 방출해야 돼? 3.4. 그러면 3.4라는 에너지를 방출해서 나온 에너지가 있다고 쳐. 3.4라는 에너지가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규소나 저마뇰이 먹겠죠. 자, 먹을 때 조건이죠.
반드시 껍질로 올라갈 수 있어야만 그 에너지 먹는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발모 계열의 빛이 나왔을 때요, 이 에너지를 먹고 전이할 수 있는 게 규손이라고 한 거야. 자, 규손은요, 3.4를 먹으면 무껍질로 올라갈 수 있니 없니? 당연히 있어요. 얘네들은 1.14나 1.17을 먹으면 올라간다 했으니 3.4 당연히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수소 원자에서 네 번째 있는 상태에서 세 번째로 내려와. 네 번째에서 세 번째로 내려올 때 방출되는 에너지 0.71에서 0.85를 빼면 돼. 절대값으로 계산하면 돼. 그럼 얼마 나와? 0.66이야? 0.66이요. 그러면 0.66이라는 에너지를요, 거기에 있는 저마늄이 먹으면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적어도 0.67 이상 먹어야 된다. 그럼 못 올라가요. 그럼 뭐? 수소 같은 것도 올라가는데 pH 이상의 에너지를 네,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요. 넘어가죠. 다이오드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반도체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마륨이나 규손 같은 것들로 우리는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도체 중에서 한 종류의 원소로만 만들어지는 아이를 우리가 뭐라 그랬니? 순수 반도체. 주로 규소로 만들죠. 실리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면 너무 순수해서 얘가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도체만큼 좋아지진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전기, 전도, 도를 뭐 시키고 싶니? 향상.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멋진 말로 뭐 한다 그래? 도핑시키고 싶어요. 이런 얘기야.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규소 하나 빼고 다른 원소 집어넣어서 순수하지 않은 뭘 만들면 돼? 불순물 반도체 만들면 되는데, 규소 빼고 아무거나 넣을 수는 없어. 규소는 14족이니까 14족 뺀 자리에 누구 아니면 누구 집어넣어? 13족 아니면 15족만 넣어야 돼. 근데 14족이 가지고 있는 전자 4개를 빼서 13족인 전자 3개 가지고 있는 아이를 집어넣으면 전자가 있던 자리 하나가 비네. 그러면 전자가 있던 자리가 빈 이 구멍을 멋진 말로 뭐라 그러니? 양봉 생겨요. 이 양봉 때문에 옆에 있는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13족은 양봉들의 개수가 많을수록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 양봉이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해요. 자, 이 13족을 도핑한 반도체를 우리 멋진 말로 뭐라 합니까? 포지티브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15점을 도핑하면 전자 빠진 4자리를 5개가 채운다는 게 말이 돼? 아니죠. 그래서 떠다니는 자유전자가 생깁니다. 이렇게 자유전자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전하 나르게의 역할을 할 거고요. 이 반도체를 뭐라 합니까? N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만들면요, N형 반도체 따로, P형 반도체 따로 씁니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한 덩어리 안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같이 들어있는데, 한 덩어리 안에 반도체가 2개 있을 거냐, 아니면 반도체가 3개 들어있는 거냐에 따라 이름을 분별해서 부르자. 얘를 뭐라고 하자? 얘를 뭐라고 하자? 다이. 얘를 뭐라고 하자? 라고 부르자. 반도체 몇 개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그 중에서요, 우리는 배웠으니까 다이오드에서 전류가 잘 흐르게 하려면 이때 건전지의 방향을 정확하게 연결하셔야 돼요. P형 쪽에 무슨 극이 와야 돼요? C폴.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 전류가 잘 흐르더라. 이 전압을 우리가 순방향 전압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반드시 전류가 P형에서 N형 쪽으로 가게끔 해야만 전류가 통과돼. 그래서 P형은 전류를 보내는 방향, N형은 전류를 막는 방향,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거꾸로 이렇게 연결하면 전류가 흐를 수 있어 없어? 건전지를 거꾸로 연결하면 전류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이거를 우리가 역방향 전압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역방향으로 전압을 걸면 N형 쪽으로 전류가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N형은 전류를 통과시키지 못하니 못해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를 못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같이 교류 전압이 걸려서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고 한 번은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할 때요.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그 중에서 한 방향의 전류만 흐를 수 있게 전류의 방향을 걸러내주는 멋진 말 무슨 작용? 정용 작용. 그래서 전류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끔 해주는 작용을 다이오드가 한대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반드시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만 전류가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려워? 괜찮아? 네. 자, 그럼 볼게요. 꼬맹이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중에서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11번 60 몇 번? 11번 자, 6번하고 11번 볼게요. 6번, 8번, 11번. 네. 10번이야 6번, 8번, 11번, 또 10번 10번, 12번 12번이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차적으로 6번부터 보시면 될 텐데요. 자, 6번 보시면 자, 이 6번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규수로 되어 있는 순수 반도체에 15종 원소를 도핑하면 전자가 원자 하나를 도핑할 때마다 전자가 몇 개씩 남아? 하나씩. 그죠? 하나씩 더 남아 자유전자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순수 반도체의 전자 밀도가 10의 16승인데 이 반도체를 15족을 도핑해서 됐죠? 전자 밀도를 10의 6승배만큼 증가시키고 싶으면 됐니? 여기에다가 도핑해야 되는 거기 비소의 개수가 몇 개이겠습니까? 라고 하는 문제예요. 자, 10에 16개가 있었는데 이거를 몇 배 증가시키고 싶다고요? 10의 6승 배율 증가시키고 싶다고요. 수학 영재반인 새끼들. 그럼 이게 몇 승이냐? 10의 22승계를 도핑하면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알겠어? 네, 그런 얘기예요. 네, 이건 별로 그냥 큰 의미는 없어요. 그렇다고요. 자, 8번 가자. 그림은 불순물 반도체 A, B를 접합해서요.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듭니다. A와 B의 주요 전화 나르게가 각각 양공과 자유전자입니다. 그러니까 A는 양공 맞춰 P형 반도체예요. B는 자유전자 맞춰 N형 반도체입니다. 그러면 기억 A는 P형 반도체입니다. 라고 하는 8번의 기억은 맞는 거고요. B에서 접합면에 가까운 영역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라고 했습니다. 자, B에서요. 접합면에 가까운 부분은 이라고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선생님이 태양광 전지할 때 할게요. 여기가 P형 반도체고 여기가 N형 반도체야. P형 반도체는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 구멍이 양공이 드글드글. 근데 꼬매가 본능을 느껴봐. 여기를 접합면이라고 할 거야. 아가야 칠판 봐봐. 여기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 그래서 N형 반도체야. 그러면 이 접합면 근처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한 새끼는 플러스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한 새끼는 뭘 띠고 있냐? 마이너스. 지네들끼리 뭐가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접합면 쪽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알아? 양공과 자유전자가 달라붙어버려요. 그렇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달라붙어버리면 얘네들이 무슨 극이 되냐? 중성이 되지. 가운데 중성막이 생겨. 가운데 중성막이 생기면 얘가 양공으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도와줄까 방해할까? 방해해요. 그래서 반도체도요. 가만 놔두면 전류가 흐르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건너뛰기 위한 최소한의 뭐가 필요해? 전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전압을 거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결핍층 또는 공핍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를 뛰어넘기 위한 최소한의 전압을 우리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도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배울 거야. 최소한의 전압이 필요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겠어? 네. 그래서 접합면에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를 띠는 게 아니고 뭘 띈다? 중성을 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네.
다음에 접합면에서는 B에서 A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까? 라고 하는데 꼬맹아 전기장 방향은 이제 앞으로 오늘부터 설명할 건데요.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러냐? 자기장.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뭐라 그러냐? 전기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전기장은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인데 그러면 전기력은 힘이잖아. 모든 힘은 세기와 방향이 있어야지. 맞아? 100%니까. 전기력 방향은 신기한 거. 여기가 플러스 8이고 꼬매나 여기가 마이너스 8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를 놓으면 이 새끼가 받는 힘의 방향이 같을까 반대일까? 반대죠. 얘 어느 쪽으로 힘 받아요? 오른쪽. 얘는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 전기력을 띠고 있는 전기장에 같은 위치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놔도 얘네들이 받는 힘의 방향이 달라. 그러면 어느 방향을 전기력 방향으로 할래?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이건 약속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약속합니다. 전기력의 방향은 반드시 플러스 전하가 받는 힘의 방향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그러니까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무슨 극? 마이너스 극을 향하는 방향이 이게 전기장 방향이야. 알겠어? 자석도 그래 꼬맹아.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 자기장이잖아. 그럼 여기 NS 맞지? 그럼 여기 나침판을 놔. 그랬을 때 여기 무슨 극? S. 여기 무슨 극? N극인 건 사실은 N극은 이쪽으로 힘받고 S극은 이쪽으로 힘받는 거잖아. 그럼 자기력이 작용하는 이 공간에서의 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약속의 영역이야. 이해하고 얘가 정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는 거야. 나침판에 누가 주인공이니? 나침판에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을 자기력 방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력은 N극에서 S극을 향한다. 이렇게 약속의 영역입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접합면에서 B에서 A 방향으로 B는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A는 무슨 극입니까? 플러스 극입니다. 됐죠? 자, 접합면에서 B에서 A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까? 접합면에서 B에서 A 방향으로 근데 이거는 조금 약간 논란이 있는데요. B에서 A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됩니까? 라고 할 때 B에서 A 방향, B가 뭔데요? 이거 아니에요? A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장 방향이 B에서 A라고 할 때요. 이거요. 네, B에서 A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미답이 맞는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가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이라서 여기서 이렇게 가요.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서 약간 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0번 보실게요. 그래서 기억과 디귿으로 얘는 답을 했네요. 10번 보시면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의 전지와 저항의 연결입니다. 자,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린 바이어스의 종류라고 하는데요. PN 접합 다이오드에 걸린 바이어스의 종류는 뭡니까? 라고 하는 바이어스는 전압을 얘기해요. 이게 순방향으로 걸었니? 역방향으로 걸었니? 이거 묻는 거예요. 무슨 방향이에요? 네, P형 반도체 쪽에 플러스 극이 왔으니까 바이어스는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순방향 전압 걸렸어요를 순방향 바이어스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요. P형 반도체에는 양봉이 주로 전하 나르게 역할하는 거 맞습니다. N형 반도체는 자유전자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합니까? 접합면 쪽으로 가요. 디귿. 접합면에서 양봉과 자유전자가 만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 디귿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자, 11번은 우리 저번 주에 해드렸는데요. 이거 그리는 거 안 했습니까? 네, 11번은 지난 시간에 해드렸어요. 그거 한번 영상 보시고요. 12번 볼게요.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발광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인데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됐어. 빛 나와. LED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그랬는데 자유전자와 양봉이 뭐 하는 거야? 결합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자유전자가 양봉이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결합해서 얘가 아싸 하고 이렇게
나한테 배웠지. 전자가 밑으로 내려올 때 가시광선을 방출하려면 몇 번째 껍질로 내려와야 돼? 두 번째. 그러면 양궁을 몇 번째 껍질에 놔? 네. 양궁을요. 전자 껍질 중에 두 번째에다가 양궁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위 껍질에서 전자가 일로 내려오는 걸 얘가 이렇게 갔어. 됐어. 그래서 두 번째 껍질에 빈 구멍으로 전자가 내려오니까 당연히 이때 가시광선 방출해. 그래서 빛나와. 이게 발광 다이오드야. 알겠어? 예. 알겠어? 예. 졸면 뒤진다. 자, 그 다음에 띠 간격에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색깔이 달라요. 자, 꼬맹아. 세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도 가시광선. 네 번째 껍질에서 두 번째 껍질로 내려와도 가시광선인데 얘네들이 방출하는 빛의 색깔이 같을까 다를까? 맞아요. 바로 좋아. 누가 더 에너지가 커요?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내려올 때 그럼 이 새끼가 빨간색이면 이 새끼는 뭘까요? 초록색이고요. 더 위에서 내려오는 게 파란색.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번째 껍질에서 내려오냐에 따라 색깔이 달라집니다. 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띠 간격이 클수록 이것 좀 보면 띠 간격이 크면 에너지가 뭐한 거야? 큰 거죠. 에너지가 크면 파장이 짧은 겁니다. 그죠? 우리 저번 주에 내내 했습니다. 네. 넘어가죠. 64, 65 질문. 3번이요, 내 새끼. 야. 4번이 지금 우리 꼬맹이들 이름을 가장 못 외우고 있어요. 자, 이름이 뭐냐? 주한이. 너는? 태영이. 이태경. 맞아요. 너는? 뭐래? 서인이야? 자, 오늘 이렇게 4명만 이름을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제가 외워볼 거예요. 이름을. 네, 너네 어차피 나머지 1년 저 하고 있어야 돼서 감정 싫지만 그냥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빠른 속도로 이름을 외워서요. 할게요. 지금 언니 오빠들 입시가 끝나가잖아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35일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달 지나고 나면 우리 오목감의 주인은 너네들이잖아요. 빠른 속도로 이름을 외워야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들한테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이 녀석은 어느 쪽이 어떻습니다 라는 설명서를 다 선생님이 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입시 지도 선생님이 해서 빠른 속도로 파악해 볼게요. 지금은 저 밑에 있는 말벌레들을 해결하는 바꿨습니다. 자, 얼른 해결해 볼게요. 자, 저 3번하고 4번 해달라는 얘기야? 3번 해달라는 얘기야? 그렇죠. 3번하고 4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3번 그림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하는 순간에 접합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접합면에서는요. 전자가 N형 반도체 쪽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이동해요. 근데 꼬맹아 신경 볼래? 여기가요. P형 반도체라서 여기 양봉이 있어. N형 반도체에 있던 전자가 이를 넘어온다고 쳐봐. 그러면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니?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에 전자가 오죠. 그러면 여기에 전자 있는 자리가 뭐가 되니? 네, 얘는 새로운 양봉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전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는 사실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봉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봉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그 중에서 양봉이 플러스 전하니까 플러스 전하가 움직이는 방향이 무슨 방향? 전류 방향. 그래서 양봉이 움직이는 방향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다. 우리 얘기해요.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서 기억 전도띠의 뭐가요? A, B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나르게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시면요. 기억 A는 전도띠에 존재하니? 라고 했습니다. A가 누군데요? 양봉. 되겠습니까? 네, P형 반도체에 있는 양봉입니다. 양봉은요. 전도띠에 존재할까요? 전도띠에는 결합해가지고 중성 상태로 있어서 P형
공핍층이라는 게 생긴다? 아까 얘기한 거 그지? 낯선 단어지만 중성인 애들이 생겨서 전자가 이동하는 걸 방해하는 공간을 공핍층이라고 해요. 또는 가로치고 써 결핍층이라고 해요. 디귿 접합면 근처에 전이 장벽이 생겨 자유전자와 양공의 확산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장벽이 바로 뭘 얘기할까요? 공핍층. 그래서 그게 생겨서 전자가 움직이는 걸 방해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4번 가면 그림 가와 나는 피해 접합 다이오드를 전지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요. 이렇게 연결했대요.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가 순방향이니? 네. 나 순방향이니? 아니요. 아니죠. 나는 역방향이야. 그러니 가에서는 전류가 흐를 수 있지만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하는 거네요.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기억 전이 장벽은 누가 더 클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전이 장벽은 누가 더 큽니까? 네, 나 쪽이 더 클까요? 전이 장벽은 나 쪽이 더 큽니까? 당연하죠. 전류가 흐르지 못하니까 장벽이 점점 커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전원에 의해 단위 시간당 다이오드에 공급되는 자유전자와 양공의 수는 나가 더 많습니까? 아니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개수는 작아요.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당연히 가가 큽니다. 순방향이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죠. 자, 66, 67. 8번 보시면 8번 별표. 자, 이건 수능입니다. 찍었습니까? 자, 수능은 감각적으로 찍어서 맞으면 아싸입니다. 아싸. 선생님 딸이요. 작년 겨울에 수능을 봐서 지금 대학교 1학년이잖아요. 수학 문제를 딱 풀고 나서 눈물이 나올 뻔했대요. 정말 잘 풀렸는데 딱 한 문제가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답을 모르고 시간이 나고 킬러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정말 막바지에 손머리 위에 올려라고 하는 순간에 찍었대. 근데 그걸 맞았대. 그랬을 때 기쁨은 우리가 말로 할 수 없지. 근데 수학은 찍으면 맞습니다. 수학을 많이 풀다 보면 문제들의 다 패턴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수능에서는 항상 수학의 답이 0 아니면 마이너스 1 아니면 1이거든요. 느낌상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풀다 보면 아, 이 문제 답은 뭘 것 같아. 그리고 앞에 있는 답들의 흐름을 보면 1번이 많이 나왔는데 3번이 없어. 그럼 대충 뭐 이렇게 가겠죠. 네, 그런 패턴. 수능은 가능해요. 감각적으로 보시면 돼요. 물리도 그렇습니다. 많이 풀다 보면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왜 그래? 아직은 근거가 확실하진 않지만 느낌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죠.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반도체가 X하고 Y가 있는데 X가 P형인지 L형인지 안 가르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또 저항이 이렇게 있어서 연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스위치를 A나 B 쪽에 연결해야 되는 상황이라 어느 쪽에 연결할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직류 전압이 걸려져 있는 거고요. 얘는 교류 전압이 걸려져 있는 형태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서요. 네, XY로 되어 있는 발광 다이오드를 연결했고 XY를 P형 또는 N형이다. 스위치를 A에 연결하니까 빛 나왔다. 이거. 자,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이때 빛이 나왔다는 건 바로 이 반도체의 순방향 전압 걸렸어요. 이 뜻입니다. 그랬을 때 순방향 전압이 걸렸으니까 플러스 쪽에 있는 것이 당연히 뭡니까? P형 반도체죠. 그래서 얘 P형, N형, 전지수 결정. 이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교류 전압을 걸어주면 얘는 한 번은 순방향, 한 번은 역방향이니까 불이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겠죠? 그러면 얘 불이 꺼질 때 여기에 전류 흐를까? 당연히 이 줄이 먹통이라는 얘기예요. 얘 때문에. 그러니까 얘 전류 안 흐릅니다. 그러면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전류가 흐르는 거고 얘는요 그 다이오드에 순방향 전압이 걸릴 때만 얘가 통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기억 X는 자유전자가 주요 전하 나르게니? 라고 했는데 틀렸죠. X는 P형 반도체니까 양공이 주로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합니다. 니은 스위치를 A에 연결했을 때
발광 다이오드의 N은 접합면의 자유전자와 양극이 재결합하죠? 접합면으로 갑니다. 순방향이라서. 디귿 스위치를 필에 연결하면 발광 다이오드의 빛이 방출되지 않니? 아니요.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거죠. 되겠습니까? 방출되지 않지 않습니까? 7번에 디귿이 7번의 디귿이요. 자, 다음 그림 PN 접합 다이오드 4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을 하면요. 네,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을 하면 순방향일 때도 역방향일 때도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순방향,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교류 전압이 걸리는데 원래 다이오드만 연결하면요. 순방향일 때만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일 때는 흐르지 않고 순방향일 때만 흐르는 이런 형태가 다이오드 하나만 연결했을 때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결을 해놓으면 되죠. 순방향일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역방향일 때 이렇게 흘러서 언제나 다 흘러요. 그죠? 그래서 순방향일 때도 역방향일 때도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 형태의 페로도의 특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억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정류작용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얘기였고요. 자, 니은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요. A 방향 좋았어. A 방향 따라가. 자, 그래서 D 어디로 가? D2. D2 다음에 저항으로 갔다가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어디로 갑니까? D4로 가야 집에 돌아가겠죠. 그래서 D2, D4로 갑니다. 그래서 A 방향의 전류가 흐를 때는 D2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립니다. 맞는 얘기예요. 디귿 시간이 2분의 3t. 자, 시간이 2분의 3t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2분의 3t일 때요. 자, 시간이 2분의 3t일 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지 않니? 아니요. 얘는 항상 2분의 3t일 때도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해주죠.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됩니다. 넘어가죠. 마지막입니다. 보면. 자, 68페이지 9번, 10번, 7번. 자, 9번과 10번 보시면요. 다음은 발광 다이오드 LED에서 빛이 방출되는 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 빛이 방출된다는 건 두 번째 껍질 양곡에다가 전자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N형 반도체에서 P형 반도체 쪽으로. 그래서 빛이 방출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발광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 N형 반도체에 누가? N형 반도체에 양극이서? 아니야! 자유전자야! 그래서 기억이 틀렸어. 맞죠? 니은 보시면 A의 전압이 무슨 극이 걸려야 됩니까? 네, P풀 순방향 걸려줘야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A의 플러스 B의 마이너스 걸어야 됩니다. 디귿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에 띠 간격이 클수록 크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뭐하다? 크다. 그럼 파장의 길이는? 그렇지 이 새끼들아. 그래서 파장이 짧은 빛을 방출하고 말입니다. 자, 마지막 힘내! 야, 졸음 방지법. 이 아가들이 그런 거 안 사거든요. 졸음 방지법 있잖아. 옆에 친구가 졸면 좀 줘. 네 앞에 있는 아이 줘. 하나 먹으라고 줘. 저거 먹으면 졸음이 절대 방지돼. 서울대 갈 때까지 잠이 안 와. 내가 우리 허가 맨날 먹잖아. 저거 먹으면 너네 인생의 새로운 맛일 거야. 자, 선생님은 저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형아들이 사오면 맨날 뺏어 먹어요. 자, 10번. 그림은 발광 다이오드 LED에 전압이 걸렸을 때 자유전자와 양봉의 이동 방향과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이 G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간격에서 발광 다이오드가 방출되는 빛의 파장 람다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순방향 바이어스가 걸려있니? 빨리 봐봐. 어때? P형 쪽에 무슨 거 걸렸어? 플러스. 그러니까 순방향 바이어스 걸려있는 거 맞죠? 네. 니은 접합면에서 전도띠의 전자가 원자가띠의 양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맞아 틀려?
전자가 원자가 D에 있는 양쪽으로 가고 있는데 맞아 틀려? 당연히 가니까 결합하겠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랬을 때 파장의 길이가 이만큼이니? 라고 했어요. 자, 보면 위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요. 위 껍질에 있던 전자가 아래 껍질로 내려오면서 이때 자, 방출한 에너지를 이지라고 한다고요. 됐어? 네. 방출한 에너지를 이지라고 하는데 이때 파장이 얼마니? 라고 하는 이 방출된 에너지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에너지는 HF. 근데 F는 대신해서 어떻게 쓴다 그랬어? 람다분의 HC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진동수는요 람다분의 C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방출된 에너지는요 사실은 Eg는 람다분의 HC야. 그래서 남자 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남자는 Eg분의 HC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쓸데없이 2 붙었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되겠습니까? 낙서 잘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중학교 2학년 내신 가자. 틀리면 뒤져! 중학교 2학년 내신이야.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전작이에요. 전기와 자기. 근데 역학에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지금 했던 이 반도체 파트는 현대물리고요. 현대물리는 여러분들 자소서라고 설명해 드린 거지 실제로 영재나 과거 입시에서 안 나옵니다. 됐어? 자, 실제로 영재나 과거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 건 역학, 두 번째가 뭐예요? 전작이에요. 전작. 그리고 파동은 주로 과거 쪽은 많이 나오는데 영재 쪽은 파동이 좀 아직은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조금씩은 좀 달라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바로 전작이에요. 중학교 2학년에 앞에 있는 이 단원의 1, 2는 그래서 회로도에서 전기가 흘러 그 전기가 흐를 때 저항, 전류 이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매 법칙으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됐죠? 네. 그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그 내용이 안 나오고요. 이제 2-3에 있는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내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합니다. 자기장. 그래서 목동중학교 시험, 모근중학교 시험 범위가 여기부터 나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가? 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질문에서 대답 못하면 쳐맞는다. 특히 중학교 3학년은 완벽스럽게 머릿속에 있겠지. 기대한다. 자, 그럼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전작이라고 불러요. 왜 그래요? 전기와 자기를 왜 합해서 불러? 부르기 귀찮아서? 그러면 탄마력 이렇게 불러도 돼? 탄성력과 마찰력을 합해서? 불가능하잖아. 그치? 근데 왜 전작이랑 합쳐서 불러? 그건 전기력이 자기력을 만들고요. 자기력이 뭘 만들어요? 전기력을 만들어서 서로 뭐 되는 관계야? 전환되는 관계야. 그래서 그냥 같은 힘이야 라고 얘기해. 그래서 전기력과 자기력은 사실은 서로 유발되는 거라서 같은 힘이야.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배우는 거야. 알겠어? 네. 자, 그래서 전자기력이라고 서로 유발되는 힘이라서 그렇게 배우는데요. 자, 그 중에서요. 저는요. 전기를 띤 입자가 나타내는 힘은 전기력. 자석이 갖는 힘은 자기력.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요. 전기력과 자기력은 서로 전혀 다른 힘이야. 전환될 수 없는 힘이야. 별개의 힘이야. 이렇게 알았단 말이야. 그랬다가 이게 별개의 힘이 아니고요. 서로 유발되는 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실험을 했던 사람이 이 새끼입니다. 이거 그 중에서 이 새끼가 아페르, 그걸 앙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름나사 법칙, 앙페르 법칙 할 때 그 앙페르. 그 앙페르가 앙페어. 그래서 앙페르를 앙페어라고 부른 건 미국 놈들이고 원래 놈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와 자기 사이에 서로 연결이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은 어떻게 알았냐면 사실은 자기장에 대해서 막 실험을 하고 나서요. 전기장에 대해서 실험을 하려고 회로도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요. 여기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서 꼬마 정도
나침판은요 주변에 자석이 없으면 항상 어디를 가리켜야 되니? 지구의 북쪽을 무슨 극이 가리켜야 되니? N극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옆에 회로도를 조작하다 보니까 신기하게요. 여기에 전류가 흐를 때마다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지구의 북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이렇게 또는 이렇게 막 휘어. 미친 새끼들이 막 움직여. 얘가 움직인다는 건 주변에 자석이 있다는 얘긴데? 자석 어디지?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얘가 언제 움직여? 전류가 흐를 때 움직여. 더 신기한 거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휘는 방향도 반대로 돌아. 이 전류가 흐르면 이 도선 주변에 마치 자석이 있는 것과 같은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 자기장에 의해서 자석에 그래서 자침이 끌려가는구나. 그러니까 전류가 주변에 뭘 만드는 거구나. 자기장을 만드는 거구나. 이걸 최초로 알아낸 사람이 암페르. 되겠어? 이거예요.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마치 도선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해. 됐니? 이걸 우리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하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도구가 뭐니? 전자석입니다. 전류 올려서 자석 만들었잖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전자석 만들었어요. 결론이 그거야. 알겠어?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되는데요. 그러면 자기장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 꼬맹이들은 자석에 대해서 좀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석. 그걸 뭐라 합니까? 영구자석. 네.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 전자석. 이거다. 됐죠?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설명하는 거 영구자석입니다. 됐어? 자, 영구자석의 대표적인 게 이제 막대자석입니다. 자, 이 막대자석은요 서로 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두 개의 극이 있죠. 근데 꼬맹아, N극이 세, S극이 세? 똑같죠. 그러니까 전기로 표현하면 서로 반대 극인데 세기가 같은 아이가 존재하는 거야. 되겠어? 자, 반대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세기가 같은 관계를 멋진 말로 우리 뭐라 그러냐면 이걸 쌍극자 관계야 이렇게 얘기해요. 됐어? 네. 그러니까 자석은 N극과 S극 자체가요. 됐어? 성격은 반대인데 세기는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니까 쌍극자로 되어 있어. 쌍극자로 되어 있어.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3 이거 쌍극자예요? 병신이야. 그래서 얘는 쌍극자 아니야. 왜 세기가 같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야. 근데 자석은 쌍극자야.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우리 중학교 3학년 언니 오빠들이 요즘에 자소서를 쓰느냐고 대단히 다양한 걸 묻는데 꼬매가 자석에 부위마다 자기력이 다 다르게 다 똑같니? 이거 초딩 때 내가 실험했다? 클립 훔쳐봤다? 그랬을 때 부위마다 클립이 붙는 개수가 간이 다르게 생기더라. 그러니까요. 자석이라도 부위에 따라 자기력의 세기가 달라. 어디가 제일 셉니까? 그렇죠. 양끝에 클립이 제일 많이 붙었어. 맞아. 가운데는 클립이 거의 안 붙어. 이 얘기야. 자석의 세기가 제일 센 부분은 양극단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작은. 이라고 해요.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자석인데요. 이러한 자석을 반으로 잘라! 그러면 자석은 두 개의 극으로 분리시킨 거죠? 절대 안 됩니다. 두 극으로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은 N극, 이쪽은 S극 이렇게 분리시켰냐고.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석은 절대로 두 극으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왜? 자르는 순간 다시 이 몸통에 S, N 두 개의 극을 동시에 가져요. 또 잘라요. 언제까지요? 무한으로 가서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자석이 그 원자가 될 때까지. 맞아요. 하나의 원자 가루가 될 때까지요? 그러면 하나의 원자 가루 내가 얻었어. 그럼 이 원자에는 NS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하나의 원자가 NS를 가지고 있고 그 원자들이 모여서 자석을 만든 거야. 그러면 저 원자를 쪼개. 멋진 말. 핵분열시켜. 그럼 어떻게 될까? 그제야 이제 네, 그제야 아예 NS 자체가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의 자석에 이렇게 원자가 있어요.
갈 거예요. 여기가 N, S, N, S, N, S, N, S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힘의 세기가 똑같은 쌍극자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의 힘을 뭐하니? 상쇄. 그죠? 얘네들끼리 서로의 힘을 상쇄. 근데 얘네들은 상쇄가 되니 안 되니? 안 돼. 그러니까 여기 무슨 그 N극, 여기 무슨 그 S극. 근데 자석 잘라. 얘병 여기 잘라. 그럼 어떻게 될까? 얘를 상쇄시켰던 S극이 없어지니까 얘가 성격이 드러나. 이렇게 되는 거야. 또 잘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N극의 힘이 다시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원자가 남을 때까지 절대로 자석은 두 개 그걸 분리시킬 수 없다고요. 되겠어? 네. 그래서 핵분열을 시키지 않으면 자석의 극을 없앨 수 없어. 없애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게 과학이잖아. 없애줘. 어떻게 하면 돼? 무시해야 돼. 핵분열을 시키던가. 방법은 뜨겁게 열거하면 돼요. 몇 도? 녹는 전까지 자석 그게 퀴리온도예요. 퀴리라는 사람이 알아서 자성을 잃어버리는 온도. 몇 도? 500도입니다. 생각보다 낮아요. 켈빈도 네. 우리가 아는 퀴리라고 하는 사람이 알아내서 퀴리 온도라고 해요. 지구의 소개 온도거든요. 지구의 매해의 온도가 6,00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자석을 넣으면 얘는 자성이 있을까 없을까? 근데 너네 알아? 지구 자체가 자석이야. 그래서 지구의 북쪽에 나침판에 무슨 극이 가 있냐고? N극. 그럼 나랑 물어볼게. 지구 북쪽 땅 속에 무슨 극 들어있게? 무슨 극? S극이 들어있으니까 N극 땡기겠죠. 감동. 그죠? 여기 N극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야. 옛날에 과학자는요, 지구 속에 이렇게 막대 자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하죠. 왜? 지구 속의 온도 6,000도라서 퀴리 온도를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자석이 있어도 자성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대 자석이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지구 자기장이 생길까? 자, 고민해 오십시오. 됐어? 네. 고민해 오십시오. 네, 그걸 설명한 게 다이나모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 자, 근데 이러한 자석들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절대로 두 개의 극을 분리시킬 수 없고 부위마다 자석의 세기가 다 다르고 여기서 가장 센 양 끝단을 자극이라고 부르고 자석은 같은 극끼리 서로 마주보게 되면 무슨 힘이 작용하니? 이는 청력이 작용하고요. 같은 극, 반대 극끼리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석 중에 가장 센 자석은 가장 큰 자석은 마그네슘. 가장 큰 자석은 지구고요. 그죠?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너네 신기한 거 알아? 저는 이런 진도 나가는 것보다 어차피 너네는 영재 과거 시험 볼 친구들이니까.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요. 나침판의 자칫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를 실로 이렇게 묶어서 봐. 이걸 극지방에 가져갔을 때 우리나라가 있는 중위도 지방에 가져갔을 때 적도 지방에 가져갔을 때 모양이 어떨까? 중위도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겠죠? 왜? 적도를 이렇게 들고 있겠 뭘 안쪽에? 안 똑같아 이 새끼들아. 머리 안 써? 이 썩은 새끼들이. 어떻게 다른데? 준이 얘기해봐. 야 이 새끼. 저기가 이 새끼 이렇게 안 있어 이 새끼야. 이렇게 되어 있어. 얘가 이렇게 수평으로 안 있고요. 이렇게 안 있고 갑자기 더 컸어요. 저기다가 그렇죠. 여기 무슨 S. 네, 이렇게 들고 여기 실 매달아서 있으면 얘가 이렇게 땅바닥을 수평한 게 아니고요. 극지방으로 갈수록 얘가 이렇게 쓴답니다. 그거 가지고 거꾸로 이 나침판이 휘어진 정도로 그 저기 구도를 계산해봐. 이게 복각이야 이 새끼들아. 생각을 좀 해봐. 그치? 그래서요 나침판의 자체 잘 보면 이
새끼가 종이에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 떠 있는 거 아세요? 왜? 휘라고. 아, 그 얘기야. 그래서 이 휜 각도를 가지고요. 위도 가면 또 이것도 줄 수 있어. 신기하지. 자수 써봐. 알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네. 신기한 것들 막 보십시오, 여러분들. 세상에 물리 잘하면 됩니다. 수학은 잘할 필요 없어요. 물리만 하죠. 수학 선생님들한테 비밀이에요. 자, 여러분, 신기하죠?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나침반을 공중에 부양시켜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자석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석이 있는데 자석이라는 것 자체가요, 힘, 자기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은요, 힘이니까 반드시 방향과 뭘 가지고 있겠니? 세기를 가지고 있죠? 그 방향과 세기를 힘을 나타내는 가장 간단한 게 뭐라 그랬어요? 화살표. 이 화살표로 자기력을 나타내는 화살표를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부를 거예요. 되겠어? 자, 그럼 자기력의 힘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력이라는 힘의 방향은 나침판에 무슨 극이 받는 힘의 방향? N극이 받는 힘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침판을 수도 없이 늘어놨다 생각해봐. 그래놓고 N극이 가리키는 곳을 부드럽게 선으로 연결했다 생각하시면 그게 자기력선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궁금해. 여기에 이제 N극이요. 여기 있어요. 자, N극은요. 얘로부터 뭐 받니? 여기 나침판에 N극이 얘로부터 뭐 받냐? 총력. 이 새끼가 얘를 밀어요. 정말 이 새끼야. 됐어요? S극이 뭐였어요? 당기죠. 일로 와! 그럼 N극 어디 가릴까요? 맞아요. 이 둘을 이용해서 평행사변형을 연결한 이 방향이 실제 N극 방향이에요.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래서 실제로 N극은 그런 힘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나침판을 놓으면 N극과 S극의 인력과 청력에 의해서 나침판의 N극이 결정돼. 그래서 그 방향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요래 연결하면 이게 자기력선. 보여? 그럼 자기력선은 무슨 극에서 나와? N극에서 나와서 한 바퀴 돌아 무슨 극으로 들어가? S극으로. 이쪽으로 돌아서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갔네? 그럼 끊겼네? 끊겨? 아니죠. 이거 완벽하게 이렇게 돌아서 다시 나오는 닫힌 폐곡선입니다. 이 닫힌 폐곡선인데 안쪽까지 그리면 됐어. 안쪽이 복잡해져서 안쪽을 습관적으로 안 그릴 뿐이죠. 자기력선은 안쪽까지 형성되어 있어. 근데 잘 봐. 바깥쪽의 자기력 방향과 안쪽의 자기력 방향이 뭐하니? 정반대야. 보여? 네. 그러면 우리가 자기력 방향을 나타낼 때 N극에서 S극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바깥쪽이니까 안쪽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력 방향은 바깥쪽 방향을. 그래서 자석의 바깥쪽 방향의 자기력을 얘기한다. N극에서 나와 S극을 향하는 방향이다. 알겠습니까? 요거예요. 안쪽은 거꾸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석의 힘을 나타내는 자기력선을 그리면 방향을 알 수 있죠. 자기력선이 나오면 이 새끼 N극이네. 들어가면 S극이네. 알았어. 근데 자기력선을 그려보니까 신기한 일이 발생해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여기 좁아. 여기 넓어. 간격이 다르게 그려져. 됐어. 하나의 자석에 자기력선을 예쁘게 그렸는데요. N극에서 나와 S극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자기력선을 똑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그린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여기는 선의 간격이 좁아요. 여기는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넓어요. 보입니까? 간격이 다르게 그려져. 이 간격에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셈입니다. 이 간격이 어떤 곳이 더 센 곳일까요? 맞아요. 간격이 좁을수록 센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맞아.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방향과 세기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자기력선을 보면. 그러면 자석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해야 되니까 이렇게 자석에 있어. 가하고 나의 자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봐. 꼬맹아. 어떤 자석이 더 센 거야? 됐어? 더 촘촘하게 그려졌으니까.
그럼 촘촘하게 그리려면 여기에 그려져 있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뭐여야 되니? 그렇죠. 이게 실제로 그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선의 개수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선속이라고 하고요. 이 새끼를 파이라고 써요. 그래서 실제 자석의 세기를 나타내는 걸 자기 선속이라고 합니다. 얘는 자기 선속이 파이 값이 얼마냐면 2개야. 이 단위가 웨버. 그냥 그래. 이거 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얘는요 뭡니까? 4 웨버. 자기 선속의 단위가 그래요. 그래서 네, 이런 거예요. 근데 선생님 얘는요 자기력 선이요 요 면적 얼마에 2개 있다는 뜻이야? 수평 면적 단면적 얼마에 2개 그랬어요? 나 2제곱미터. 그래서 네, 자기 선속의 개수를 면적으로 나누시면 면적을 내리라고 해요. 자, 얘 얼마 나오니? 1 웨버 퍼 제곱미터. 이게 뭘까? 이게 자기장. 이게 자기장의 세기야. 그래서 이게 자기장의 세기야. 우리는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써요. 그럼 내가 구한 게 1 웨버 퍼 제곱미터가 자기장의 세기네? 오케이. 근데 단위 너무 기네. 줄여. 자기장의 단위 1 테슬라. 그 자동차의 세기. 테슬라가 자기장 단위야 이 새끼야. 되겠어? 이거야. 얘는요 요 면적이 얼마예요? 얘는 1제곱미터. 이거야. 그럼 면적으로 나눠.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4 테슬라. 멋지지? 되겠지?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래서 자석의 실제 세기를 나타내는 건 자기 선속인데요. 이걸 단위 면적으로 나눴을 때 단위 면적당 자석의 세기를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자기장의 세기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자석의 실제 세기는 자기장의 세기에다 면적 곱하면 자석의 실제 세기 나와. 됐어?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자석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대략 보여드렸어요. 우리 책에는 이 부분이 빠져있거든요. 대략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 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가요.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여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건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뭐가 생긴다고? 자기장이 생긴다고. 이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한다고. 그럼 일단은 전류를 흐르게 하자. 전류는 어디에 흘러? 도선에 흐르죠. 됐어? 자, 도선에 흐르는데 도선의 모양에 따라서 자기장의 세기와 그 주변에 생긴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져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모양 세 개로 얘기하지. 시험 본 사람도 있잖아.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어떤 도선일 때? 꼬맹아, 직선 도선에서 전류 흘러요. 기억나냐?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이때 흐르는 전류의 세기 I, 2A가 흘러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치? 그러면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이거 하는 거야. 되겠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직선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원형 도선에 여기 이제 책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원형 도선의 위쪽만 보이고 아래쪽은 안 보여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전류가 원형 도선을 타고 이렇게 흐르겠죠? 맞아요. 네. 원형 도선에서 전류가 흘러요. 그래도 이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뭐였어? 네, 이렇게 생겨있는 막대기를 전선이 이렇게 감았죠? 스프링처럼 이렇게 감아놨습니다. 자,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니? 코일 아니야! 솔, 레, 로, 이, 드 라고 하는 정식 명칭이 있어. 솔레로 이렇게 전류가 흘러요. 이런 얘기야.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려면 여기에 나침판을 막 흐트러 놓으면 돼. 그랬을 때 N극 방향을 연결하면 주변 자기장 방향이잖아. 네. 근데 언제까지 내가 나침판을 들고 다녀야 돼? 귀찮잖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잖아. 나침판 없어도 돼. 너의 오른손만 멀쩡하면 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오른손이 멀쩡하면 오른손 어떻게 하면 돼? 그 가만히 직선 노선이야 이 새끼야. 직선. 자, 그랬을 때 엄지 손가락 오른손을 펼쳤을 때 90도 이거 장애야? 이거 90도 안 돼? 왜 돼요? 90도가 왜 되냐고? 안 돼? 이거 90도여야 되는데. 자, 90도일 때요. 엄지 손가락이 무슨 방향? 전류 너 시험 보고 맞아? 안 보였어요. 안 봤어? 이제 볼 거야? 네. 시험을 안 볼 거야? 이렇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때 아예 시험이 없어? 어. 이 새끼 뭐지? 너 뭐야? 너 북한 다녀? 너 학교 이름 뭐야? 네. 학교 이름 뭐야? 도건주. 덕원? 우리 학원에 덕원 3학년 애들 있는데 걔는 다 시험 보던데. 그렇구나. 덕원이구나. 자, 전류가 일로 흘러요. 그러면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 나머지 내 손가락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 그래서 손끝이 나침반 N극이 같은 방향이야. 우와. 자, 여기 보면은 책상을 치워. 자, 봐. 여기 책상을 열어. 됐어. 자, 보다. 그쪽은 일어서. 그쪽은 일어서. 나 여기 앉을 거야. 여기 봐. 자, 지금 직선 노선에서 전류가 저기 보여? 위로 올라. 됐죠?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무슨 방향? 전류 방향. 그럼 나머지 내 손가락이 나침반 N극 방향이지. 근데 이렇게 직선 노선에서 전류가 흐를 때 나침반 어디다 둘 거야? 어디다 둘 거야? 나침반은요, 이 노선의 오른쪽에 있을 수도, 앞에도, 왼쪽에도. 이거 준이가 그렸다 그럴 거야. 선생님이 그렸다 그러면 선생님 잘리니까. 네, 자, 이렇게 나. 됐죠? 이게 시험 문제야. 중학교 2학년. 맞아? 그랬을 때 나침반 여기다 놓으면 N극 어디 가리키냐고 라고 하죠. 전류 위로 올라. 나침반 여기 있을 때 손 어떻게 하면 돼? 위로. 여기서 이렇게 가면? 미친 거 아니야? 자, 거기서 펴야 돼, 이 새끼야. 근데 조건에서 위로 오르니까 이렇게 할까요? 선생님 이렇게 할까요? 위안. 조건이죠. 반드시 손바닥은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를 정면으로 봐야 된다. 이게 조건이야, 새끼야. 그래서 이렇게 펼쳐야 돼. 이거 이렇게 펼치면 병신이라고. 알겠어?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를 정통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N극이 가리키는 방향 한 방향이야. 이쪽 가리켜. 알겠어? 이거 준이가 한 거지? 네. 그렇지. 자, 여기 나침반 있어. 어떡하래?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된다고. 불법이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N극이 여기 가리켜. 여기다 놔. 여기다. 어떡하래? 여기 있어. 여기.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N극 여기야. 여기다 놔. 어떻게 할래? 이쪽으로. 근데 이거 보니까 우와,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 보니 됐죠? 이거 뜯어서 그대로 칠판에 붙이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이 방향으로 맞아. 이렇게 몸으로 해, 이 새끼들아. 저걸 왜 틀려? 근데 자기장 파트 나오면 늘 저거 틀려요. 근데 꼬맹아 봐봐. 이렇게 직선 노선에서 전류가 흐르면요, 나침판을 어디다가 놓느냐에 따라 N극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막대기를 내 손가락이 부드럽게 감은 방향이 이 주변에 자기장을 연결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 자기장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형성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랬을 때 나는 나침판을 어디다 둘 거야? 네 맘대로. 저 여기다 둘 거예요. 그랬을 때 N극 방향은 이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방향이 실제 N극 방향이에요. 앞에다 둘래요? 이 방향이죠. 저를 삐딱하게 약간 이쪽에 둘래요? 그럼 이렇게 가리키면 되죠. 접선 방향이에요. 맞아요. 뒤쪽은요. 이렇게 가리키겠죠. 되겠어? 그러니 막대보다 앞쪽에 나침판이 있냐 뒤쪽에 나침판이 있냐에 따라서 N극 방향이 정반대로 나타나. 맞아요. 네. 막대기보다 나침판이 앞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 N극 방향이 정반대라고요. 잘 보고 문제 푸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의 자기장이 동심원을 그리는 모습으로 형성되는구나. 이해돼? 이해돼? 자, 전류 방향 거꾸로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해봐. 어떻게 되겠냐? 네, 이렇게 되면요. 얘를 R을 내려서 부드럽게 감으면 아까랑 감은 방향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겨요. 정반대로 생겨요. 되겠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방향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요.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N극 방향 결정하는 거 이제 어렵지 않아. 감으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자, 곡선 도선에서 그게 원형으로 곡선이던 솔레노이드로 곡선이던 상관없어. 자, 곡선일 때는요. 전류가 감겨서 흐르잖아요. 근데 전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감겨.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 전류를 감기 편한 내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곡선 도선에서는요. 전류 방향이 내 손가락이에요. 직선 도선은 전류. 됐죠? 카메라가 좀 괜찮아. 배터리 없다는 거야. 조금 이따 꺼질 거야. 자, 이렇게 감겨요. 그러면 감겼을 때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뭡니까? 나침판의 N극, 자기장 방향이야. 그러면 감았을 때 어느 쪽으로 가리키니? N극? 칠판이요. 자, 감아보자. 제대로 감아보자. 칠판. 내 손가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감겨야죠. 그러면 엄지손가락 칠판 쪽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N극은 칠판 쪽을 가리켜야 되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도선의 안쪽의 자기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니 바깥쪽의 자기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나침판을 안쪽에다가 놓은 거예요? 아니면 바깥쪽에 놓은 거예요? 지금 너는 어느 쪽 방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선에서는요. 곡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모든 방향이 내부 자기장 방향입니다. 내부 방향이야. 그래서 내부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외부는? 아까 얘기했죠. 자석의 내부와 외부는 자기장 방향이 뭐라고? 반대로. 내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100% 외부 자기장은 무슨 방향이니? 나오는 방향이에요. 나오는 방향. 그 들어가는 방향과 나오는 방향을요. 화살표로 그리면 애새끼들이 막 헷갈려서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그렸는데 선생님 그건 들어가는 방향이야? 이쪽 방향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보단 말이야.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들어가는 방향은 X표로 한다. 나오는 방향은 요 표시로 한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자기장 방향을 표현합니다. 되겠지? 네, 요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솔레로이드 똑같습니다. 곡선이니까. 플러스에서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러면 얘가 뒤쪽으로 감겼다가 보이는 앞쪽 방향에서 전류가 뭐하고 있니? 뭐하고 있니? 전류 따라가봐. 전류 뭐하고 있어요?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요. 뒤쪽으로 돌아서 앞쪽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방향.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으면 내 손가락이 전류라서 전류가 너네가 보이는 쪽에서 내려가게 가봐야 돼. 그죠? 그랬을 때 엄지손가락은 도선 내부의 자기장이니까 이 도선 내부의 자기장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되겠어? 바깥쪽은 거꾸로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 네가 나침판을 여기다 놨어. N은 어디 가리켜? 오른쪽이라고. 여기 가리켜. 어디야? 오른쪽. 그럼 여기 놨어. 어느 쪽이야? 왼쪽이야. 근데 학교에서 성격이 이상한 과학 선생님들이 여기 있어. 나침판 N극 어디 가리켜? 이거 내부가 일직선 방향이니까 이쪽 방향이에요. 거꾸로 아니에요. 그죠? 내부 자기장은 일직선인 곳입니다. 알겠어? 외부 자기장은 얘 밖에 여기 아니면 여기를 외부라고 해요. 알겠어?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 중학교 2학년 몫을 가르쳐드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됐죠? 그럼 고등학교 내용에서는요. 이런 똑같은 걸 왜 배워요? 자, 똑같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이 방향으로 얼마나 센 자기장 해면 되죠? 라고 하는 세트를 상상하죠. 그래. 자기장은요. 사실은 자기력이라는 거잖아요. 그 자기력이라고 하는 모든 힘은 방향도 있지만 세기도 있어. 그래서 방향을 결정하는 건 중2 때 배우는 거고요. 세기를 계산하는 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직선 도선 주변에 이렇게 원형으로 자기장이 생겼는데 내가요. 됐죠? 직선 도선 주변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이 주변에 동심원으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이렇게 생긴다 그랬어. 그랬을 때요. I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요. 여기다 나침반을 놓거든요. A. 자, 도선으로부터 R만큼 떨어진 곳에 놓을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3알만큼 떨어진 곳에도 나침판 C라는 걸 놓을 거예요. 누가 더 센 자기장을 받습니까? 자기력을 받습니까? 얼마나 센 힘을 받습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각각의 지점에 놨을 때 자기장의 세기 누가 더 커? 얼마나 커? 라고 하는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전류가 만든 자기장의 세기는요. R분의 KI로 계산해야 된다. R분의 KI로 계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A 나침반, B 나침반, C 나침반의 R이라는 건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A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R, B는 2R, C는 3R만큼 떨어졌어. 맞아? 그리고 K는 뭐냐면 자기장 구할 때만 쓰는 상수야. 그렇죠?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상수니까 K라고 쓰시면 되고요. I는 도선에 흐르는 전류 이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기장의 세기 보이십니까? 몇 대 몇 대 몇? 뒤져 이 새끼야. 3대 2대 1 다 뒤져버릴 거야. 아, 아, 그때 6대 3대 아, 이때 그때는 정말 100년 전에도 3대 2대 1. 세대가 바뀌어도 아이들 머리 똑같아. 그치? 자기장의 세기 얼마라고요? 6대 3대 2라고요. 제가. 그죠?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이게 직선 도선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R분의 KI. 그러면 이렇게 원형 도선에서요. 원형이니까 반지름이 R이야. 자, 이 중심에 나침판을 놨을 때 이 나침판의 자침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 어떻게 구합니까? 원형 도선에서도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R분의 K 다시 I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식 똑같아요. 대신에 상수값이 직선이랑 반반은 있죠. 조금 이따가 해볼게요. 알겠어? 네. 솔레로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까요? 여기서 자석이 받는 자기장의 세기가 얼마야? 이런 얘기야. 알겠어? 얼마일까요? B는 이게요. 얘를 쓸 수 없어요. 이 불법입니다. R을 못 써요. 왜? 도선이 여러 개다 보니까 어떤 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이거 잴 수가 없어요. 선이 여러 개라서. 그래서 솔레로이드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K-NI로 계산합니다. 얘만 좀 특이하다. K2-NI 이렇게 계산해요. 그 중에서요. 아까 상수값이 다 다르다 그랬는데요. 직선일 때, 원형일 때, 솔레로이드일 때 상수값이요. 직선일 때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안 해요. 그냥 그래라는 것만 봐. 원형일 때는요. 2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솔레로이드일 때는요. 이 상수값이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느껴? 어느 쪽이 더 커? 위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상수값이 더 커져. 자기장을 더 세게 만들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10의 7승은 똑같으니까요. 10의 마이너스 7승은 똑같으니까 2, 2파이, 4파이.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의 상수값을 가져. 자, 그럼 그 상수를 집어넣는 거 알겠고요. 이게 전류라는 것도 알겠고요. 얘 뭐예요? 얘? 이거죠. 얘 뭐예요? 이게 바로 그러면 요거 가문수야. 전선 몇 번 감았어? 이거예요. 그래서 3번 감았어요. 나도. 근데요. 어떤 애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0cm인데 3번 감았어요. 어떤 애는 이 막대기의 길이가 10cm인데 3번 감았어. 같은 세기의 자기장을 만들니? 누가 더 세게 만들고? 왜냐면 전선을 촘촘하게 감을수록 더 센 자기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촘촘한 정보가 얘가 훨씬 더 촘촘해요. 그러면 여기에 감은 개수인 n에다가는 3을 집어넣으면 의미가 없죠.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1m로 환산했을 때 감은 개수. 좀 잘 봐. 20cm에 3번 감았어. 1m에 몇 번 감은 거니? 20cm에 3번 감았으니까 1m에는 몇 번 감은? 그래서 경우와 같아 15번 감은 거랑 같으니까 이거 15지.
얘는 10cm에 3번 감았으니까 1m에는 몇 번 감은 거야? 30번. 그래서 얘가 부러졌어요. 이런 얘기야. 납득하지? 그래서 이 N은요 1m당 감은 개수 환산해서 자기장에 세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되겠어? 네. 이런 식으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요.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얼마나 세게 생기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방향도 세기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대요. 근데요, 실제로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하나가 아니고 일명 2개 있어. 저도 이 정도 나와야 수능이지 새끼들아.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직선 도선이 2개가 있는 공간에, 그래서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곳을 내가 찍을 거야. R. 그래서 나침판 3개를 놓을 거야. 여기에 P라는 나침판, Q라는 나침판, R이라는 나침판을 놓을 건데, 첫 번째, 가라고 하는 도선의 전류 위로 흘러. 자, 얼마가 흐르냐면 얘는 2A의 전류가 흘러. 응? 나라고 하는 도선은요, 전류가 똑같이 위로 흘러. 자, 전류의 세기는 5A라고 치자. 이런 느낌이야. 되겠어? 자, 그러면 P, Q, R 중에 자기장이 있어. 센 순서대로 불러봐. R, P, Q, R, 아무나도 막 얘기한다. 맞아? QRP 맞아? 내가 구했는데 QRP 아니면 너 뒤진다. 알파벳 조합하고 있는 중이지. 생각 없지는 해. 그냥 조합이지. 자, 어떻게 구해요? 한번 보여줄게요. 자, P라는 곳에 나침판을 놓을 때라, Q라는 곳에 놓을 때라, R이라는 곳에 놓을 때라. 자, 이 지점에서 받는 자석의 자기장의 세기예요. 나침판이. 그랬을 때 자기장 누가 만들어? 전류가 흐르는 도선. 몇 개 있어? 그러니까 가라는 도선도 자기장을 만들 거고요. 나라는 도선도 자기장을 똑같이 P에 만들어줄 거니까 이 둘을 합성한 자기장이 진짜 자기장. 그건 뭐야? 해볼게. 할만하겠지.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방향입니다. 보시면 이 안에 가밖에 없다고 쳐봐. 그러면 가는 위쪽으로 전류가 흘러. 그러면 자기장을 여기 이 도선보다 오른쪽은 어느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니? 들어가는 방향. 왼쪽은 나오는 방향. 맞아. 그래서 가라는 도선은요, 그 도선보다 오른쪽에 있는 Q와 R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든대요. 를 저는 마이너스 쓸게요. P는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만든대요. 그렇죠? 얼마나 만들어요? 자기장 세게 구하는 방법. R분의 됐어? 네. 얘는요? R분의 2K. 얘는요? 죽여 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왜 R이야? 그렇지. 3R분의 2K 이렇게 만들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럼 그 짓을 나도 하겠죠. 나봐. 자, 나도요. 위로 전류가 흐르네. 그럼 얘보다 오른쪽 무슨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 도선보다 왼쪽 무슨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줘. 맞아. 그러니까 P와 Q는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야. 자, 그럼 세게 불러. 3R분의 5K 불러. R분의 5K에 R분의 5K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합성할 때요. 두 개 방향이 둘 다 나오는 같은 방향이면 합성할 때 뭐해? 더하면 되죠. 그래서 나오는 방향으로요. 얘는 3R분의 6K와 같은 거니까 3R분의 얼마? 11K의 자기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앵글을 당겨요. 이런 얘기야. 얘는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하나 주지 않는다. 머리 총 맞은 게 아니니까. 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2개 줍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나침반을 놨을 때 자기장의 세기가 누가 더 세기라는 합성하는 과정은 각각의 전선이 만든 자기장의 방향과 세기를 각각 구해서 각각 구해서 방향이 같으면 그 세기를 더하면 되고요. 방향이 반대면 쌩인 방향으로요. 2개의 세기를 뺀 만큼이 합성 자기장이 만들어져요. 되겠어? 그래서 방향을 설정하시면 된다. 그래서 합성 자기장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전동기. 한국은 뭐야? 모터. 그래서 왜 배워 전동기? 한국말 뭐? 모터. 그 전동기 만든 거 하자. 됐어. 실제로 배워. 이렇게 우리 집에 가서 모터가 한국어고 전동기가 외래어에 이런 얘기 엄마한테 하면 되는 말이야. 수업이야 그런 거. 우리끼리 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그거 엄청나게 고등한 지식이 필요해. 아무한테나 알려주면 안 돼.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쪽 방향인데요. 전류가 2A만큼 흘러요. 그러면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주변에 뭘 만들어? 자기장. 근데 연경은 이 옆에 영구자석만. 그럼 자석이 여기다 또 뭘 만드니? 자기장. 됐어. 자석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같은 공간 안에 전류가 만든 자기장도 있고 자석이 만든 자기장도 있어. 맞아? 다시 말해. 전류가 자기력을 만들고 자석도 자기력을 만들어서 같은 공간에 똑같은 힘이 됐어? 2개가 생겨. 그럼 뭐 하면 돼? 2 힘을 합성해야 진짜 힘이 생기겠지. 됐어? 이렇게 전류가 만든 자기력과 자석이 만든 자기력이라고 하는 이 2 힘을 합성해야 이 안에 생기는 진짜 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진짜 힘을 힘 또는 멋진 말로 뭐라 하니? 이게 자기력이야. 됐어? 이 자기력을 누가 알아낼게? 로런츠. 그래서 로런츠의 힘. 여러분들 교과서가 개편되면서 이 사람 이름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런츠의 힘 개편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힘을 받으면, 자, 힘을 받는다면 힘이 있다며. 그럼 이 힘을 누가 받아? 힘을 누가 받아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자기력을 만들고 자석도 자기력을 만들어서 그 둘을 합성한 진짜 자기력이 생겨. 그래서 그걸 진짜 힘이라고 한단 말이야. 로런츠의 힘. 그 힘을 누가 받아? 그 힘을요. 전류가 흐르는 이 도선이 받아요. 그래서 그 도선이 힘 방향으로 밀립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도선이 이 진짜 힘을 받는다는 얘기네? 네. 그러면 힘 방향이 어느 쪽인데? 얼마나 센 힘이 생기는데? 그거잖아요. 그 힘 방향을 중2 때 배웠습니다. 안 배웠죠? 중2 내용이야. 알겠어? 자, 이때 생기는 힘 방향도 똑같습니다. 오른손. 됐습니까? 오른손을 이렇게 펼쳤을 때요.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내 손가락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 그랬을 때 힘은? 손바닥이 보고 있는 방향. 이게 힘 방향.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몇 도? 90도.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펴도. 됐어요? 자, 그럼 봐. 전류는 이렇게 흘러요. 자기장은? 네, N극에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 손바닥이 보고 있는 쪽이 어딥니까? 칠판 쪽.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요. 그 힘 때문에 갑자기 칠판 쪽은 뭐합니까? 밀려요. 알겠어요? 이게 자기력이야. 알겠죠? 네.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저 힘을 받아서 밀립니다. 되겠죠? 그럼 힘 방향 찾았죠? 됐죠? 오케이. 얼마나 세게? 세게 밀죠. 이 힘. 중학교 2학년 때 방향만 찾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 힘을 구하죠. 힘 구하는 시. 자기력의 힘 구하는 시. 힘센 비라저씨. 모델 왜 병신이야? 힘센 비라저씨 계산해. 알겠어? 힘센 비라저씨야. 자, 이때 비가 뭘까? 자기장의 세기. 자석이 만든 자기장의 세기. 이 자석이 여기에 자기장 얼마 만들었어요? 이 자석은 자기장을 5 테슬라 만들었어. 이런 느낌이야. 자석이 만든
받는 진짜 힘은 몇 뉴턴? 10뉴턴의 힘을 받아요. 이 얘기입니다. 힘센 비 아저씨. 모델물 병신. 되겠어? 얘기야. 근데요. 그러면 이 힘을 세게 하려면 자기장을 세게 하고 전류를 세게 하고 도설이기를 세게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안 건드리고 세게 해보세요. 여기 있는 각들 안 건드리고 더 센 자기력을 만들 수는 없어요? 10뉴턴 말고 더 센 자기력 만들 수는 없어요? 더 작게 할 수는 없어요? 이 힘들 안 건드리고 있어요. 몇 도일 때 제일 세까요? 90도.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90도일 때 가장 센 힘을 만들어서 중앙극 때 90도로 그리는 거죠. 근데 난 삐딱할 거야. 이런 거죠. 이렇게 요각도 30도 해 이런 얘기야. 되겠어? 그러면 자기력의 세기가 얼마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만 사실은 자기력을 만드는 건 수직한 방향에 됐어? 전류거든요. 근데 요 각도가 30도니까 이를 나눠보시면 수평의 전류와 수직의 전류로 나누시면 되죠? 이 중에서 자기력은 몇만 만들어요. 이게 뭐가 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이거 편의상이랑 그렸을 때 이 세기가 대각선이라고 치면 똑같죠? 이렇게 되죠? 요 각도가 30도죠? 맞니? 그러면 요 크기가 얼마니? 요 크기가 얼마니? 이게 수직한 방향이죠? 90도요. 90도고 나도 알아. 그 세기가 얼마냐고. 일로 흐르는 건 2A인데 사실은 그래서 수직 방향으로 흐르는 건 2 곱하기 이거 지각삼각형이야 이음식이더라. 요거 얼마야? 2 사인 30 그러니까 얼마? 2랍니다. 네, 이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 힘은요 전류와 자기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일 때 최고의 힘을 알겠냐? 네, 각도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힘의 세기는 작아지는데 그러면 이때요 연구자석에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을 어떻게 둘 거냐면 너네가 중학교 때 배운 파리채 이제 아닌 거 그죠? 파리채 놓는 거죠.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래서 A, B, C, D 됐냐? 자 전류 어떻게 흘러요? 플러스에서 나와 마이너스로 흐르니까 요래 흐르죠. 자 머리 있는 쪽에 A, B에서 받는 힘의 방향 전류 위 자기장 이쪽 그럼 어느 쪽? 칠판 쪽으로 그래서 A, B 날개는 칠판 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아요. 그럼 보면 CD의 힘은 이건 다시 해보면 병신이라고 합니다. 왜? 무조건 이 날개와 반대입니다.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날개 방향만 잘하시면 이 날개 방향은 결정되는 거야. 얘가 들어가는 방향이면요 얘는 무슨 방향입니까? 나오는 방향이에요.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힘 받아요. 해볼래요? 전류 아래 자기장 이쪽 그러니까 나오는 방향 맞죠? 한쪽만 제대로 하시라고요. 알겠어? 네. 근데 문제 있어요. A, B 날개는 밀어서 들어가는 힘, CD 날개는 밀어서 나오는 힘. 근데 얘병알 이 색이 들어간대, 이 색이 나온대. 근데 이게 붙어 있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얘 들어가려고 그래, 얘 나오려고 그래. 근데 혼자 못 움직여? 그럼 뭐 합니까? 돌아요. 그래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뺑글뺑글 그래서 돕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뺑글뺑글 도는 이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 꼬매가 칼달아. 뭐 만들었게? 너희 집에 선풍기는 칼 달아놓고 하냐 새끼야? 믹서기지 새끼야? 나이에나 선풍기, 통달아 세탁기야.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는 전류를 흐르게 했더니 아이가 움직여요. 움직이고 혼자. 그래서 이름이 뭐라 그래요? 전류 때문에 움직이는 기계, 전동기인 거죠. 이게 모터입니다. 알겠냐? 근데 여기 힘은 얘기했는데 선생님 왜 여기는 힘을 얘기 안 해요? 전류 흐르잖아요. 얘기해봐. 여기 힘 얼마? 0입니다. 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몇 도입니까? 0. 강도가 이렇게 줄어서 얘 힘을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서로라. 됐어? 이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는요 각도가 90도일 때 힘센 비 아저씨 만약에 90
각도가 아니고 이 사이에 비스듬한 각도가 있으면 사인 세타까지 지금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센 비라저씨로 계산하겠다. 그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몇 개 해볼게요. 자, 연락 골 때리는 것들이 몇몇 개가 있어요. 자, 그거를 한번 해볼 건데 꼬맹아 3번은 지워. 94페이지 3번 얘기하는 거야. 이건 안 풀어도 돼. 됐죠? 네, 그래 놓고요. 지금 선생님이랑 몇몇 개 해볼게요. 4번, 5번, 6번, 8번. 4, 5, 6, 8. 여기서부터는 영상을 안 찍을게요. 이 아이의 수명이 다양하네요.